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신형 투싼이 출시되는 날이어서 그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상엽 전무님이 나오셔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꽤 좋아요. 그리고 비전 T 콘셉트라는 콘셉트카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실물을 본 많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베놈을 닮았네, 아니면 광대뼈가 튀어나왔네 라고 이런 조금 약간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은 캐릭터 라인 저거 싫어하냐, 저런 디테일들이 투싼급에 적용될 수 있냐 라는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관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지행 등이 이렇게 쫙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 소나타부터 시작된 그릴 일체형 램프 디자인이 투싼에도 적용됐는데요, 보다 극단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릴이야 램프야 할 정도로 굉장히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너무 좀 기존 차와 다른 디자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낯설 수도 있지만 도로에서 존재감만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로포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차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예전 산타페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한 실루엣이 완성이 됐는데,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과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반떼를 키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아반떼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초반에 단차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싼도 아반떼 못지않은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단차 문제를 잘 해결했을지가 조금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리고 뭐 이런 측면 휠아치도 좀 이렇게 네모나게 꺾어서 바퀴에 좀 이런 움직임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네요. 어쨌거나 좀 예전 투싼은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투싼의 측면은 좀 더 길쭉한 느낌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도 뭐 전면하고 비슷한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를 했는데요, 역시 가로로 길게 긴 램프를 해서 이제 쭉 이어지면서 디테일을 이렇게 꺾이는 느낌으로 테일 램프 디자인을 했네요. 그래서 상당히 간결하지만 빛이 굉장히 좀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빨갛게 이렇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단 부분에 약간의 허전한 디자인 요소들을 좀 메꿔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실내 역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많이 변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전면부에는 10.3인치, 그리고 센터 패시아에는 10.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전반적으로 바뀌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이 독립된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W자를 뒤로 엎어놓은 것 같은 구조로 실내가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커다란 모니터와 함께 센터 패시아 상단에는 물리적 버튼이 아예 없어지고 터치로만 조작이 되는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기어 변속 같은 경우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라고 하는 이제 버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자식이죠. 그래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기어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현대차에서는 폴드 앤 다이브 시트를 2열에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2열이 이렇게 접히면서 엉덩이 시트 부분이 밑으로 깔리면서 접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바닥과 2열 시트백 접힌 부분이 평행하게 완전히 풀플랫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접히기 때문에 차박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매트 깔고 누우셔도 불편함 없이 그런 방식으로 1열 뒷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외관 디자인과 실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세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차체입니다. 신형 투싼 같은 경우는 3세대 신규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강성을 높이면서도 무게를 줄이는 게 포인트인데요, 길이는 이전 모델보다 150mm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4630mm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예전에 DM이죠, 산타페가 4700이었어요. 4700. 70mm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 이제 TM이죠. 신형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는 신형 산타페가 4770이에요. 그러니까 산타페와 투싼의 전장 차이는 140mm 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 베이스도 엄청 많이 늘었는데요. 휠 베이스가 신형 투싼 같은 경우는 2755mm입니다.
2755mm예요. 2755mm. 이게 예전에 비해서 85mm 길어진 건데요. 또 산타페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DM 산타페 같은 경우는 2700이었어요. 2700. 그러니까 DM보다 55mm가 길어진 거예요. 투싼의 휠베이스가요. 얼마나 넓어졌겠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판매되는 게 DM이냐 TM이지. 그럼 TM하고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M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2765mm예요. 2765mm. 2755, 2765. 겨우 10mm. 1c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투싼과 산타페의 휠베이스가요. 게다가 늘어난 휠베이스 85mm 중에서 2열 레그룸에 80mm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어진 휠베이스 그리고 2열 레그룸만큼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 활용성은 정말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신형 투싼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워트레인인데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1.6 가솔린 터보와 2.0 디젤이 있는 거는 똑같은데요. 1.6 디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1.6 하이브리드가 채웠습니다. 1.6 터보와 2.0 디젤 같은 경우는 출력과 토크가 이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연비는 조금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세대 신규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모델의 트림에 따라서 55에서 80kg 정도 가벼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1.6 터보 같은 경우는 연비가 11.9였는데 이번에는 12.5로 0.6km/L 좋아졌고요. 2.0 디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14.4였는데 이번에는 14.8로 0.4 좋아졌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칼럼으로 썼는데요. 투싼 하이브리드는 과연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왜냐면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물론 15.3으로 0.5km/L 차이로 친환경차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15.3은 가장 좋은 거고 뭐 빌트인 캠, 뭐 휠 인치업, 사륜구동 막 적용하면은 연비가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싼은 어떻게 될지 막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 예측이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연비 보시면은 투싼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자동 6단 변속기와 조합이 돼서 17인치 18인치 연비가 16.2예요. 복합 16.2입니다. 그러니까 15.8을 0.4 km/L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차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8인치 같은 경우도 빌트인 캠을 장착을 하면은 15.8 제가 15.8 이야기 많이 했죠.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딱 그 마지노선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 모델이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일반 투싼처럼 19인치 휠과 타이어는 장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륜구동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과 타이어도 있었고 사륜구동까지 적용할 수 있었지만 투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전 모델이 다 하이브리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 15.8 위로 두 가지 모델만 내놓은 것 같네요. 자, 세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투싼이 많이 바뀌었어요. 플랫폼도 바뀌고 디자인도 정말 돈 많이 드는 디자인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올랐을 것 같은데 투싼의 가격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1.6 터보 같은 경우는 2,435만원에서 3,155만원입니다. 이거는 개별 소비세 3.5%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5%에서 1.5% 떨어진 좀 할인된 가격이니까 실제로 이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 몇십만 원 더 오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구형 투싼 같은 경우는 2,255만 원에서 2,89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작가만 비교했을 때는 약 180만 원 정도 오른 겁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도 2,626만 원부터 시작을 하네요. 지금 모델이 2,454만 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180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 사양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디자인 요소들도 많이 추가됐고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180만 원 정도 올라간 정도의 값어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은 뭐 사실 지금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보는 나중에 또 알게 되면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투싼 180만 원이나 올랐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본 사양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등의 안전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탑재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회 같은 경우는 월드 프리미어 공개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출시는 아니어서 공개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데요. 나머지 다른 정보들은 저희가 입수하는 대로 다시 전달드리기로 할 거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안에 매장에 신형 투싼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또 실차를 보면서 다양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